라면에 밥을 말아 먹고 혈당이 16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레몬수 한 잔을 마시고 라면을 먹었더니 119입니다. 무려 50이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라면을 먹을 때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바로 식전 레몬수였습니다. 그런데 댓글창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비당뇨인이 재는 건 의미 없어요. 원래 혈당이 정상인데 뭐가 낮아진 거죠? 맞습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가 레몬수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당뇨병을 앓고 계신 유튜버의 데이터를 참고해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하게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주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험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음식은 식빵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이신 혈당연구소 채널에서 실험을 하셨는데요.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정확하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당뇨인과 비당뇨인, 레몬수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과 함께 식빵을 먹었을 때, 그리고 레몬수와 함께 식빵을 먹었을 때 두 번을 체크했고요. 혈당은 식전과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을 재봤습니다. 혈당연구소에서 실험하신 결과를 볼까요? 우선 당뇨 환자시고요. 물과 함께 식빵을 드셨을 때 식전 혈당이 116, 식후 1시간이 무려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식후 2시간 146으로 떨어졌습니다. 84나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레몬수와 함께 식빵을 드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식전 혈당 114, 식후 1시간 174, 식후 2시간 135입니다. 상승폭이 60입니다. 레몬수 한 잔이 혈당 상승을 24나 낮춰줬다는 건데요. 그럼 비당뇨인의 실험 결과는 어떨까요? 저와 제 옆자리 동료 2명이 실험했는데요. 먼저 제 결과입니다. 물과 식빵을 먹었을 때 식전 99, 식후 1시간 113, 식후 2시간 103, 14 상승했습니다. 레몬수와 식빵을 먹었을 때는 식전 102, 식후 1시간 117, 식후 2시간 107, 15 상승했습니다. 제 동료의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물과 식빵, 식전 99에서 식후 1시간 126, 식후 2시간 104, 27 상승했고요. 레몬수와 식빵은 식전 105, 식후 1시간 136, 식후 2시간 113, 31 상승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당뇨인은 24나 떨어졌는데 비당뇨인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뇨인은 혈당이 조금 내린 것 같긴 한데 비당뇨인은 레몬수를 먹으나 마나 차이가 별로 없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승치만 보지 말고 자세히 들여봐야 하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췌장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서 혈당이 200까지 오르는데요. 레몬수를 마시면 당이 천천히 흡수되니까 췌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4로 낮아진 거죠. 그럼 비당뇨인은 어떨까요? 우선 췌장이 건강하니까 혈당을 잘 잡습니다. 126, 136, 이 정도면 지극히 정상 범위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수치 너머의 진실을 봐야 합니다. 이 정상 수치를 만들기 위해 우리 췌장이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비당뇨인에게 레몬수는 우리 몸속의 조용한 영웅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혈당 수치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만 마시고 식빵을 먹었을 때는 우리 췌장이 땀을 뻘뻘 흘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풀 가동을 해야 겨우 이 수치를 방어해낸 겁니다. 반면 식전에 레몬수 한 잔을 마셨을 때는요. 레몬수가 미리 당 흡수를 늦춰주니까요. 췌장이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부리면서 일을 해도 똑같이 정상 수치를 만들어낸 셈이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절약 효과입니다. 췌장이 100% 힘을 다 써서 일하느냐, 아니면 레몬수의 도움을 받아 70%만 쓰고도 여유롭게 성공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췌장 속에는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를 매일 혹사시키면 당연히 지치겠죠.
의학 용어로는 베타세포 소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혈당이 자주 급등하면 이 세포들이 과로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면 결국 제 기능을 잃고 당뇨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혈당이 정상이라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식전 레몬수 한 잔이면 여러분의 췌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당뇨인에게 레몬수는 혈당을 낮추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하고, 비당뇨인에게 레몬수는 췌장을 지키는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레몬수는 도대체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친구냐면요,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을 당으로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당으로 분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몬의 신맛, 바로 구연산이 이 효소의 활동을 늦춥니다. 그래서 빵을 먹어도 당으로 변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급격하게 치솟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오르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고 그 다음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레몬수를 마시면 소화 과정 전체를 조절합니다. 입에서는 효소를 억제하고 위와 장에서는 당 흡수 속도를 늦춰서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인데요, 레몬 껍질에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이 덜 일하고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인슐린 절약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성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분은 레몬즙보다 껍질에 수십 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수를 만들 때 껍질도 함께 우려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2021년 유럽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식사 전에 레몬즙 30ml를 마셨을 때 혈당 피크가 평균 30%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최고로 오르는 시간도 35분이나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린 실험 이외에도 이미 레몬수로 실험에서 증명된 결과들이 많았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레몬수는 입에서부터 장까지, 그리고 췌장까지 우리 몸 곳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제 혈당 말고 다른 효과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레몬수가 주는 놀라운 효과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사실 레몬수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레몬수가 어떻게 지켜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레몬 껍질에 풍부한 에리오시트린이라는 성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이미 쌓인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물 실험에서 레몬 폴리페놀을 먹인 쥐가 같은 음식을 먹고도 체중이 덜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뱃속 깊이 쌓인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몬즙만 짜먹지 마시고 껍질까지 우려내서 드시면 효과가 5배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혈관과 피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습니다. 딱딱해지고 터지기 쉬워지죠. 레몬의 비타민C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듭니다. 콜라겐이 뭘까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피부도 탱탱하게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레몬수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피부도 덤으로 좋아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처럼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꼭 챙겨 드세요. 세 번째는 바로 간 건강입니다. 우리 간은 몸속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약, 술, 기름진 음식, 이 모든 독소를 간이 처리합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 생산을 도와주는데요. 아침에 레몬수 한 잔이면 밤새 쌓인 노폐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갑니다. 특히 지방간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마다 레몬수 한 잔씩 챙겨 드세요. 네 번째는 바로 신장결석 예방입니다. 신장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고통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레몬의 구연산은 소변을 덜 산성으로 만들고 작은 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레몬의 구연산 함량은 오렌지보다 훨씬 높은데요. 실제로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결석 환자에게 레몬수를 권장합니다. 매일 레몬수를 꾸준히 마시면 신장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번 결석이 생긴 환자는 5년 이내 재발 위험이 50%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수로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는 바로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레몬이 신맛이 나니까 뼈를 약하게 만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레몬은 몸속에서 알칼리성으로 작용하는데요.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켜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래서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시큰 하시는 분들도 레몬수를 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레몬수 한 잔이면 혈당 조절, 뱃살 감소, 혈관 피부 건강, 간 해독, 신장결석 예방, 뼈 건강, 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마셔야 좋을지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레몬수 제대로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제대로 만들어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지금부터 레몬수 제대로 만드는 법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몬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몬을 깨끗이 씻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껍질까지 사용해야 효과가 쭉쭉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레몬 세척입니다.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서 레몬을 15분 정도 담가두세요. 수입 레몬은 왁스나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껍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끓는 물에 5에서 10초 정도 살짝 불려주는 데치기 과정을 추가하면 왁스 제거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레몬수 만드는 법입니다. 레몬 반 개면 충분합니다. 물은 250ml, 컵 한 잔 정도 준비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물 온도인데요. 너무 뜨거운 물은 비타민C를 파괴하고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 40도에서 5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 껍질 활용법입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죠? 레몬을 반 자른 다음 껍질을 채칼로 조금 벗겨서 물에 함께 넣으세요. 그리고 레몬즙도 짜서 넣으면 됩니다. 5분 정도 우려내면 완성입니다. 자, 레몬수를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최고의 타이밍은 식사 20분 전입니다. 왜냐하면 레몬수가 미리 위장을 준비시켜서 탄수화물 분해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소 억제 효과 기억하시죠? 식사 전에 마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선책은 식사 중간에 함께 마시기입니다. 식사 전에 못 마셨다고 다음 식사까지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중간에 마셔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빈속, 특히 아침 공복에는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수가 아무리 좋아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 건강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치아 에나멜층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레몬수를 자주 드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물 드시는 것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빨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대로 마시면 레몬수가 치아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치아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미치겠죠. 그리고 빨대로 마셨더라도 마신 후에는 꼭 물로 입을 헹구세요. 레몬수를 먹고 바로 양치질하면 또 오히려 안 좋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위장 건강입니다. 위염이 있거나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그래도 속이 불편하면 드시는 레몬의 양을 줄이세요.
처음엔 레몬 4분의 1 정도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레몬 반개,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20분 전, 빨대 사용.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레몬수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요.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로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레몬수와 찰떡궁합인 음식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녹차와 레몬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암 예방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카테킨은 우리 몸에서 잘 흡수가 안 되는데요. 그냥 녹차만 마시면 카테킨의 20%밖에 흡수가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레몬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율이 무려 13배나 올라갑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카테킨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몸에서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녹차를 우려낸 다음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끝입니다. 레몬이 없으시면 레몬즙 1스푼 정도 짜서 넣으면 됩니다. 대신 너무 뜨거운 녹차에 레몬을 넣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한 김 식힌 후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조합은 시금치와 레몬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은데요. 시금치의 철분은 식물성 철분이라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몬을 뿌리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드시는 방법은 시금치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려 드시거나 시금치 나물 무칠 때 레몬즙을 가볍게 1스푼 넣어주세요. 신맛이 입맛도 돋워주고 철분 흡수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조합은 생강과 레몬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혈관 청소에 아주 좋은데요. 생강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레몬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레몬을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과 비슷한 원리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을 강력 추천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생강 몇 조각과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에 우려내세요. 아침에 한 잔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개운합니다. 너무 심심해서 드시기 힘들다면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마지막 조합은 탄수화물과 레몬입니다. 빵, 라면, 떡 이런 탄수화물 음식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확 올립니다. 특히 라면에 밥까지 말아 먹으면 혈당이 폭발하죠. 제가 라면에 밥을 말아 먹고 직접 실험했을 때 혈당이 16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레몬수를 미리 마시고 먹었더니 혈당이 119로 떨어졌는데요. 무려 50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드시는 방법은요. 라면, 빵, 떡볶이처럼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을 드실 때는 꼭 식사 20분 전에 레몬수를 한 잔 드세요. 식사 전에 못 먹었다면 식사 중간에라도 챙겨 드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혈당이 치솟는 걸 확실히 줄여줍니다. 가끔 죄책감 없이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을 때 레몬수가 있으면 죄책감을 조금은 덜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인의 식전 레몬수 효과가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당뇨인은 혈당 수치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인슐린 절약 효과로 췌장의 부담이 훨씬 덜했다는 걸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혈당이 정상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췌장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인에게 레몬수는 혈당을 낮추는 천연 보조제이고 비당뇨인에게 레몬수는 췌장을 지키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레몬수가 필요할 것 같은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